안녕하세요. 꽃보다 책 언니 편의 진일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파과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곧 있으면 영화로도 나올 책이라서 한번 읽어보기로 했습니다. 책 제목에 파과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는 부서진 흠인한 과일이란 뜻이고 다른 하나는 16세 여성을 의미합니다. 이 책에서 이 파과라는 뜻이 65세의 중년 여인 조각의 삶을 나타내는 의미로 쓰이는데요. 주인공인 조각은 45년째 방역이라고 불리는 청부살인업체에서 꾸준히 일해온 사람입니다. 살인이라는 잔인하고 실수를 하면 안 되는 일을 하는 만큼 다른 사람들의 일과 고민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 그녀의 습관이었는데요. 사람을 죽이는 일에 죄책감과 방역 대상에 남은 지인 가족에 대해 미안함 같은 감정을 가지지 않는 것이 그녀의 스승과 자기 자신의 원칙이었습니다. 조각은 평균 65세 노인들이 할 법한 내일, 자신에게 어울릴 법한 옷들을 사는 거나 미용실에 가서 자신을 꾸민다는 것이 사치스러운 일이라 생각하고 남이 호의를 베풀어 줄 때에는 나는 그쪽 어머니가 아니에요 라며 평범한 중년 여성들의 삶과는 어딘가 삐걱거리는 채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잃을 것이라곤 자신이 키우던 늙은 개 무용밖에 없었으며 그 개에게마저도 혹여나 자신이 집에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을 시 혼자 나가 살 수 있도록 여러 조치를 해두었기에 하루하루를 소선의 제목처럼 어딘가 흠인한 과일을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것처럼 남들의 주목을 끌지 않고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조각은 지인마저도 매우 적습니다. 이 책에서 나오는 인물들은 이를 지시하고 알려주는 동종업계의 해우, 그리고 보스에게 총애를 받고 있는 30세의 젊은 킬러 투 뿐만 아니라 방역업을 하는데 필요한 담당의사 장 박사와 서브의사 강 박사가 끝입니다. 그 외의 인물들이라고는 류, 그리고 조라고 할 수 있겠네요. 30세의 젊은 킬러 투는 사실 조각을 같은 방역업에서 만나 일하기 전부터 그녀를 알고 있었는데 바로 그녀가 투 자신이 방역업에 종사하게 만든 장본이기 때문입니다. 투는 어린 시절 바쁜 부모님 밑에서 잠시 고용한 가사도우미와 거의 단둘이 하다시피 살고 있었는데요. 학원에 갔다 온 어린 투우가 집에 오자마자 본 것은 얼굴에 피가 하나도 묻지 않은 채 죽어가던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기술을 썼길래 흠없이 사람을 죽일까라고 생각하며 호기심과 두려움이 담긴 발걸음으로 소리가 나는 방에 가서 가사도우미 젊을 때의 조각이 창문틀에 앉아있더니 잠시 투우를 바라보고는 뛰어내려 호련히 사라졌습니다. 어린 투우는 경찰들의 도움과 범인 찾는 일에 거짓으로 대답하지만 자신이 찾아내 복수하겠다고 혼자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그 사건 이후로 복수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던 투우가 20년 뒤 같은 방역업체에서 조각을 만났을 땐 윤기 흐르던 머리카락이 흑흑해지고 생기를 내었으며 평범했던 손에는 상처와 잔주름, 이가 나간 도자기처럼 모양새가 예쁘지 않은 손톱을 하고 있는 늙은 할머니였을 뿐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모른 채 방역업을 진행하고 있던 조각은 41년 만에 병원에 가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의 부상을 입는데요. 하필이면 조각이 병원에 간 날은 방역업과 거리가 먼 서브의사 강 박사만이 남아있었고 출혈로 인해 잠시 정신을 잃은 조각은 어쩔 수 없이 그에게 치료를 받습니다. 자신의 외투 주머니에서 나온 무기들에 놀라지 않고 침착하고 차분한 모습, 강 박사의 모습에 신경이 날카롭게 서있던 조각은 이내 경계를 풀며 믿음을 가지게 되는데요. 치료 이후 강 박사의 모친이 하는 병원과 과일 가게에서 복숭아를 사고 평소라면 먹지도 사지도 않을 과일을 강 박사의 딸과 어머니를 살펴보기 위해서 하는데 평소 조각이라면 생각하지도 못할 일을 한 것이었습니다. 부상을 거의 당한 적이 없었던 조각은 자신의 모습과 강 박사, 만나기만 하면 시비를 거는 투, 그 셋의 모습에 처음이자 마지막 인생에서 류를 떠올리게 되는데요. 옛날 시점으로 돌아가서 조각은 12살 때 가난했던 친부모 집에서 나와 당숙네 집에서 살게 됩니다. 그렇게 별탈 없이 지나다녔더니 어느 날 사촌이 매일같이 걸고 다니는 목걸이가 너무 아름다워 잠깐 착용했던 조각은 그 목걸이를 돌려주는 것을 깜빡하고 의도치 않게 도둑이 되어버리고 마는데요. 자신을 추궁하는 사촌 오빠를 단숨에 업어치고 자신이 모르는 괴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조각은 길거리에 다시 나와 16살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 조각을 보고는 선처를 베풀어 준 것이 바로 류와 조였는데요. 류와 조는 부부였으며 판자촌에서 만물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둘은 조각에게 잠자리뿐만 아니라 일할 곳을 찾아주었으며 일반적인 가족은 아니었지만 만족할 만한 삶이었는데요.
그렇게 조각이 클럽에서 서빙을 하고 있던 도중 언제나 클럽을 찾아와 미군처럼 보이는 이들과 대화를 하며 한 번씩은 조각에게 눈인사나 말을 붙여줬던 류가 언젠가부터 조각에게 말을 걸어주지 않았습니다. 항상 일종의 의식처럼 하고 있던 일인데 인사를 받아주지 않는 류에게 조각은 불안함이 끼쳤고 그 일이 끝나자마자 어떤 미국이 조각을 데려가는데요. 자신의 덩치의 3배 정도 돼 보이는 미군을 얼떨결에 죽여버리고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류는 혼잣말로 이거 소질 있네 라고 말합니다. 류는 아내인 조와는 별개로 방역업에 종사하고 있었는데요. 그렇기에 만물상을 빨리 정리하고는 셋은 도시를 떠나 차년과 류 아래에서 살인 청부업에서 필요한 기술들을 배웁니다. 여자라서 무시당할 일에 많을 조각에게 류는 자신의 밑에서 같이 일할 수 있도록 조각을 훈련시키는데요. 이러한 4년 동안 조각은 류의 아내인 조와 어린아이에게 죄책감을 시들고 살고 있었습니다. 딸뻘이라고 하기에는 5살밖에 차이 안 나는 조각과 조에게 눈엣 가시 정도로 보였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일 가운데 집을 떠나 출장 방역을 해야 했던 류와 조각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싸늘하게 죽어버린 조와 아이를 보게 됩니다. 누군가의 습격당해 허무하게 죽어가던 조를 보며 조각은 그동안 죄책감에 슬퍼하지만 류는 그들을 무던돈하게 제사를 치르는 모습이 나오고 류와 조각이 집에 남아있게 됩니다. 그렇게 조와 아이 없이 둘이서만 살아가나 싶더니 조각이 26회 되던 해 집으로 들어가 현관문을 여는 순간 툭 하고 떨어지는 시한폭탄과 그 시한폭탄이 터지는 가운데 류는 조각을 지키려다 결국 죽고 옵니다. 너도 나도 지켜야 할 건 이제 만들지 말자 라고 스스로 말했던 그 사람이 허무하게 터무니없게도 조각을 지키려다 죽고 마는데요. 다시 65세의 조각으로 돌아와 조각은 이번 새로운 방역 대상이 강 박사의 아버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 며칠간 리어카를 끌던 일면식도 없는 노인에게 말을 붙인 것과 강 박사의 아버지를 죽이는데 강 박사의 심정을 생각하고 있었다든지 변해가는 감정에 휩쓸려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 조각이었습니다. 고민하는 나날이 계속되던 중 강 박사는 조각에게 자신의 딸 해나가 사라졌다며 침착하다면 침착한 대로 화를 내고 있다면 화를 내는 듯이 조각에게 추궁하는데요. 그런 강 박사를 보며 해나를 찾아주겠다고 한 조각은 몇 년 동안 쓰지 않았던 총과 각종 무기들을 준비했습니다. 해나를 납치해간 사람은 다름이 아닌 투우였으며 약간 미친 것 같은 아저씨와 허약해 보이는 할머니의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투우는 조각을 증오나 배신감의 그녀를 찾고 있었던 걸지도 모르겠는데요. 집을 비비기 일수인 부모님 외에 알약을 못 삼키는 그에게 정성스레 약을 빻아 먹여주던 가정부가 아버지를 죽이고는 사라졌다는 사실과 늙어버린 그 가정부가 투우를 다시 제어했을 때 알아보지 못했던 그 감정에 이런 일을 벌인 게 아니겠 싶습니다. 치열한 싸움 끝에 결국 투우는 죽게 되는데요. 조각에 무릎을 대고 죽어가던 투우에게 자신은 기억하지 못했던 투로 얘기했지만 마지막에 이제 알약 삼킬 줄 아니?를 물어보고는 투우의 삶이 끝납니다. 그렇게 해서 조각은 방역업에 손을 떼고 일상생활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일상생활로 돌아가서 조각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바로 네일을 하는 일이었습니다. 평소라면 하지도 않았을 그 네일을 마지막에 한 것으로 이 책은 끝이 납니다. 오늘은 파과라는 소설에 대해 이야기해보았는데요. 곧 영화도 나오는 만큼 그리고 뮤지컬도 나왔던 만큼 되게 재미있는 책이니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